이번에는 의성에서 꼭 들러볼 유서 깊은 마을로 가봅니다. 의성에는 남부 지역 산운마을과 지금 발길을 옮기고 있는 북부 지역의 이 마을, 이렇게 두 양반촌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1392년 감목공 김자첨이 정착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마을은 특히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주도한 의병마을로 유명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얘기 함께 들어볼까요? 서프라이즈 트립! 배 든든히 채우고 사촌마을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에 의병과 관련된 전시관이 있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의병과 관련된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의병이 활발히 일어났었나 봐요. 예, 그래요. 구한말에 이 의성의병의 대장이 이 마을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그 의병 때문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올라가는 일본 병사가 20명이나 사살됐어요. 와. 그래서 그 외놈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보복으로 한 40일 뒤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비가 쏟아지는 새벽녘에 습격을 해가지고 의성 의병이 한꺼번에 27명이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럼 옆에 보니까 뭔가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떤 글귀죠? 예, 요거는 의병을 일으킬 때 경문이에요.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치를 보고 누구나 의분을 느끼고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일으키기 위해 쓴 경문인데, 아마 이 경문은 다른 의병 기념관에 가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고 참 잘 되어 있는 경문이에요. 이거는 첫 경문이 아니고 두 번째 보낸 경문이에요. 근데 이 경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7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의성 의병에 일으킨 것은 전부 유림들이 앞장섰거든요. 근데 이 7일이라는 날짜는 뭐냐면은 1896년 음력 2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첫 경문을 이미 보냈는데 왜 이병에 빨리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곳곳마다 일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만행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라도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세를 높이고 우리의 의기를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896년도 음력 2월 7일, 이 7일까지는 꼭 의병이 나가달라 이런 말이에요. 예. 이 구역의 이름을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이죠? 예.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도록 의성의병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의성의병은 의성향교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발휘가 했고, 그 의성향교에서 했다는 것은 의성군 내에 있는 전 유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의병장 김상종, 이 마을에 사는 훈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의병대장에 천거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의병에 찾아보기 없는 그런 것이었고, 뭐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의병대장이 저기에 보면은 2월 7일 날까지 나오라 그리고 그 닷새 뒤에 음력 2월 12일 날 정식으로 의병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의성 의병들의 활약이 잘 써 있네요. 어떻게 활약했죠? 예, 의성의병은 참 뛰어난 의병입니다. 창의한 지 8일 만에 첫 전투가 구성산 전투에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올라가는 기마병 50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어를 하고 숨어 있다가 20명을, 그중에 20명을 사살하고 성한 사람이 몇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일으켜서 목적지 안동에 가지 못하고 대구로 바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각하면서 일본 사람들께서요, 한번 두고 보자고 앙심을 품고 퇴각을 했는데 약 한 40일 뒤에 양력으로 5월 10일 날 피가 쏟아지는 새벽녘에 의성의병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냐면은 한꺼번에 27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습격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녘에 습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병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화성총으로 총리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총리에 불을 붙이는 것은 요즘같이 나이타나 성냥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이 부싯돌로 쳐가 붙였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비가 쏟아지는 날은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본군은 거기에서 황산에서 한 4km 더 깊은 산골에 가서 진을 치고 있고, 봉건을 준할 때까지 뒤에 감당하고 있던, 막아서고 있던 후진이 거기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진을 전부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봉건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워낙 험해가지고 겁이 나가 안 돼가 후퇴를 하면서 사촌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때 이 사촌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그때 불안탄 건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만취당이라는 지금 국가 보물로 지정된 그 건물 하나만 한다고 전부가 다 탔고, 그때 의병에 참여했던 김수협 관장장 재임 때 중저부도 43살의 일기로 승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의성의병은 62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의병으로서 활약을 하셨고, 아군의 피해는 31명이 지금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이 많았지만은 그건 다 일일이 찾을 수 없고, 지금 확인된 사람이 31명이 있고, 적에게는 한 60, 70명의 적을 사살을 했습니다. 100년 넘는 한옥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은 산책하며 걷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그저 조용하기만 한 마을 같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어날 줄 알았던 뜨거운 의지의 마을이자 서해 유성룡 선생을 비롯한 40여 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저력이 있는 곳으로 출세보다 학문과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한 진정한 양반 마을이랍니다. 사촌마을에 오면은 또 들러야 할 중요한 공간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로 만취당이라는 곳인데요. 선생님, 저 만취했어요. 이 만취는 아닐 테고 어떤 만취당이죠, 선생님? 예, 만취당의 만취의 뜻은 만취한다 하는 술에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늦게까지 푸르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푸르다라는 뜻으로 바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절개를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럼 이 만취당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예, 만취당은 바로 이 만취당 건물을 지은 어른의 호가 만취당입니다. 김사자 원자 김사원 선생이라는 분인데 네. 바로 조선시대 퇴계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셨고, 이 어른은 이 퇴계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평생을 관직의 뜻을 두지 않았어요. 예.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 수양에만 힘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형제 분이었는데 동생 두 분은 곽망우당 홍해장군 의병으로 보내고, 네. 본인은 안동 의병장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른이 또 평생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빈민구제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서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지만은 사양을 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만취당 건물은
1584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꼭 439년째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가의 건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예. 보존 상태가 온전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 1825호로 지정되어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추당 현판 글씨에는 네. 바로 한석봉 선생의 글씨로 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 근데 여기는 안동이 아니라 의성이거든요. 근데 의성이 어떻게 해서 안동 김씨의 이 종손분들이 살게 되신 거예요? 예, 1392년 조선 건국하던 해에 안동에서 살던 저의 21대조 할아버지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 마을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사촌이라 마을 이름도 사촌이라고 정하고 예. 그래서 사촌마을의 역사는 저의 조상이 이 자리에 터전을 잡은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도 630년, 저의 문중의 역사도 630년. 오. 그래서 이 사촌마을은 아직도 안동 김씨가 90%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구성산 전투, 가문리 전투, 산운천변 전투. 유림부터 농민, 천민이 하나가 돼서 모든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쌓았던 의성 의병들의 활약, 그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성의 마을 전시관입니다. 근데 한옥은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 건물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만추당 건물의 특징은 만추당 건물의 바깥에서 보면 지붕 곡선이 아주 유려하게 아주 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서 가지고 이 남쪽 기둥을 볼 것 같으면 네. 남쪽에 처마 밑에 기둥이 또 아주 유리하게 볼록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예.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네. 일부러 저렇게 아름답게 유리하게 저렇게 만든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위에 보니까 지붕 쪽이가 이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예, 여기 얹혀 있는 거는 이 405, 60년 된 가마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마를 얹어서 사용하던 가마 받침틀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얹어 놨느냐 하면 네.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 모친이 친정 나들이를 하러 오시면 사용했던 가마채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자손들로서는 아주 소중한 유물이라서 이렇게 위에 얹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가마와 지붕이 하나가 된 것처럼 원래 이게 지붕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둘러볼 것 넘쳐나는 마을. 그 중에서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방풍림도 손꼽히는데요. 수백 년을 넘어서는 고목들이 든든히 지키고 선 모습이 일품인 곳이죠. 아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 숲이 우리나라에서 인공으로 조립한 숲 중에 네.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 네. 뭔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여기 안동김씨 입향 김자첨 선생께서 여기 터를 잡았을 때 풍수지리학적으로 네. 이 자청용 500호 중에 500호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 숲을 조림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방풍림입니다. 오.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은 서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네. 서풍을 막아주는 것이고, 그다음 건너편에 있는 산이 건마산인데 저 산이 바위산입니다. 지금 국가지질공원 명소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크는 애들이 삐쭉삐쭉한 바위를 보고 크면은 심성이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막아주고 네.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 숲을 조성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그러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옆에 이거는 뭐 개천인가요? 예, 여기는 하천입니다. 뒤쪽 그러니까 주산이 가지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물인데 네. 그 김나주 입창조께서 이 하천에 비가 그친 뒤 3일 이상 물이 흐르고 이 모기가 들끓으면은 마을의 지기가 다 끝났으니까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비 온 다음에 3일 이상 물이 흐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렇죠? 배수가 잘 되겠죠. 오, 예. 예. 그리고 이 숲에 나무들이 주로 보면 느티나무나 상수리나무, 예. 도토리나무가 많은데 요거는 아까 그 함양에 있는 상림숲도 이 도토리나무가 많아요. 요거는 아마 제방을 쌓고 숲을 보존을 할 때 도토리 나무는 구황작물이거든요. 그쵸. 이게 도토리를 묵도 주워서 해먹고, 예. 네, 묵밥도 써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 베지 마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가을마다 수확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도토리 나무를 심었지 않나 싶고, 또한 산에 가보면 도토리 나무는 경사가 급한 곳에 많이 있어요. 즉 뿌리가 단단하게 땅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느티나무는 실질적으로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네. 대신에 나무도 조직도 치밀하고 이래서 아마 여기에 그 종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촌마을. 어떤 사촌들이 있길래 도대체 사촌마을인가? 선생님 사촌이 많이 사세요, 여기? 사촌은 네.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사진촌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답니다. 오, 그래요? 예, 거기에 있는 그 서유림인가? 그분이, 서유장가 뭐 하여튼 그분이 네. 그 존경을 해서 그분이 사는 지명을 여기에 따주고 왔다. 이렇게 그 자기 후손들이 그분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싶다. 이런 의미고. 또 여기 사촌마을의 특징은 이렇게 그 공직에 출마한 분은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대신에 여기는 대가속과 과거 합격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지 않는데 이 마을은 그 자녀 교육시키는 10가지 유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손들이 잘 된 기회다. 이런 게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잘 기루어서 그래서 걸출한 인재를 많이 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뭐 예. 예를 들면 유명한 그 서예 선생, 네. 유성룡 선생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가 여기서 살았어요. 네. 형하고 같이 겸암 선생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옆에 마을에 보면은 의성김 씨, 요 김치중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의병장으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한 네. 그런 분도 여기 외손들이고, 예, 그래서 외손들이 여기는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자손들은 틀을 지키면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은 그런 좀 독특한 마을입니다. 이 네. 마을이. 사촌마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기도 했었는데 뭐 전소가 되고 했던 시절을 지나서 끝까지 역사를 잘 지키고자 건재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사촌마을 화이팅!